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61번째 시간으로 대부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2 유비처럼 장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상 깊은 장면과 몇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만 정리해서 적어볼 생각이다. 시리즈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깊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는 관객에게 다가오는 지짐이 있는 대단히 현명한 영화이기도 하다. 극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플러스로 적용되는 것은 알파치노가 연기하는 마이클 콜리오네의 집이 피격당했다는 것이고 그 배우와 이중첩자를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의 침실에서부터 그의 어머니, 그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마피아 보스의 집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피격된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머무는 집까지 습격당했다는 것은 마이클을 경악하게 만든다. 이제부터 이 영화는 마이클 콜리오네가 자신의 집을 습격한 배우 세력이 누구이고 그 배우 세력과 연결고리가 된 내부의 이중간첩을 수색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마이클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친구는 가깝게, 그리고 자신의 적은 친구보다 더 가깝게. 극 중에서 로버트 듀발이 연기하는 톰 하겐은 마이클이 자신을 친형처럼 여기지 않는 것에 서운해한다. 하지만 마이클은 자신이 쿠버로 떠나기 전 자신의 식솔들과 조직의 모든 권한을 톰 하겐에게 위임하면서 그를 누구보다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치밀하면서도 무지막지한 마이클 콜리오네의 대숙청 작업이 시작된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마이클이 가깝게 지내려고 한 사람들은 영화 후반에 모조리 숙청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가 의도적으로 멀리한 사람들이 그의 신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가 빼어난 감독이면서도 동시에 놀란 각본가라는 것은 이 점에 있다. 이 영화에서 존 카젤이 연기하는 프레도 콜리오네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간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고 마피아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는 어리숙하고 둔해 보이지만 본성은 선량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남의 뜸을 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광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입이 가볍다. 프레도와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에게 호구를 잡힌 상원의원 등등이 클럽에서 나누는 대화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프레도의 입에서는 자니 올라를 통해서 이 클럽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마이클의 표정은 놀랍다. 알파치노는 자신의 눈을 가리며 고개를 떨군다. 이 장면은 모두 원경샷을 통해서 표현된다. 자니 올라를 안다는 것은 하이먼 로스를 안다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마이클을 죽이려 했던 내부 끈앞풀이 프레도라는 것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감상해 보시길. 하이먼 로스는 늙은 유우와 같은 인물이고 마이클과 그는 끊임없이 영화상에서 머리싸움을 한다. 물론 마이클은 자신의 행위 하이먼 로스의 암살 계획을 알고 있을 정도로 또는 그러고서 그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머리가 약삭빠르면서 동시에 악한 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가 분수대기처럼 여기저기 되면서 이번 일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다. 마이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해졌다. 하지만 그 강해짐은 결과적으로 가족 내부의 영역에서조차 적으로 간주될 경우 그 사람의 존재를 속아내야만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마이클은 자신이 강해져야만 한다는 유명하에 가족을 잃고 마는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알파치노의 연기는 강해지면서 고독해지고 마는 한 마피아 보스이자 아버지의 모습을 아름답고도 무섭게 그리고 체연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해낸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의 구조에 대해서 당연히 아시리라 믿는다. 이 영화의 놀라운 구조는 비토 콜리오네의 젊은 시절을 마이클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삽입시키면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비토 콜리오네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는 로버트 드니로이다. 이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것으로 안다. 드니로가 연기하는 피터의 젊은 시절은 그것을 하나의 장편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한 걸작이 나올 것 같은 하나의 놀라운 아우라를 보여준다. 대부 1편을 본 모든 사람들은 브란도가 연기하는 피터라는 절제자가 과연 젊은 시절 어떤 일을 겪었을까를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기대는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젊은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를 통해서 충족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본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드니로가 연기하는 비토가 첫 번째로 살인하는 장면, 다시 말해 비토가 돈 파누치를 죽이는 장면을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보았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이 장면이 가진 힘은 놀라웠다. 강렬한 어둠이 감싼 카페에서 돈 파누치와 비토가 협상을 하는 장면, 아직은 날이 추워 보이는 뉴욕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거리의 모습, 그리고 진행되는 가톨릭 종교 행사, 돈 파누치를 암살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돈 파누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그를 추적하는 비토의 모습들, 이 모든 시퀀스들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비토의 젊은 시절 장면은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이 있다. 일단 조명이나 미장센부터가 따뜻한 불빛이 많이 사용되었고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의 공간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마이클의 이야기 속 미장센은 각이져 있으며 어둡고 명암의 대비가 크다. 영화의 후반부 마이클과 프레도가 나누는 대화는 가슴을 저리게 한다. 그리고 마이클이 내리는 최후의 선택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암시한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마이클은 고개를 떨군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 3작 중에 2편을 가장 좋아한다. 3편은 아름답고 장엄했지만 1편이나 2편의 아우라는 잘 안 느껴진다. 그리고 1편은 아직은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가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물론 훌륭한 걸작이고 영화사에 남을 작품이다. 하지만 작가로서의 코플라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낸 가장 자신다운 대부는 2편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 보고 나면 뭔가 아주 독한, 하지만 아주 향이 짙게 나는 위스키나 고급 양주를 먹은 느낌이 있다. 맛은 쓰린데 뭔가 향이 진하게 남는 그런 술, 비유가 약간 그런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다. 요즘 잘 안 보이는 영화, 짙은 남자들의 영화이다. 겉멋만 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진짜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이다. 그러다 보니 살벌한 것은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